start to swirl. Don't feel enchanted, 'cause I'm flipping the switch. Get ready for this, so let's do the Odyssey. 자한당, 자유한국당, 니네는 민주당이 뻘짓할 때 좀 북한과 단교하겠다. 우리 당은 북한과 단교하고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군 가산점제 부활해서 군인 대우해주겠다. 나라에서 외노자 싹 몰아내겠다. 김대중이 만든 계약직, 노무현이 만든 파견직 없애겠다. 지급이 불안정한 국민연금, 원금 다 돌려주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좀 주장하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할 텐데, 이 자유한국당이 공약이 기껏 해봤자 탄력근무제 하겠다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자유한국당도 지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책 일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책 리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2번이나 읽게 된 계기는 북한 때문이에요. 자, 듣고 있는 여러분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일본 이 반일 종족주의란 이 책의 내용은 대충 한국과 일본과의 피해 보상 관계에 대한 책이 아니냐, 왜 거기에 북한이 나오냐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지금 시국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국민이 자꾸 그걸 안 좋게 보니까 그 관심을 북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본을 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북한 때문에 전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은 일본 측의 입장도 한번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접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이 책의 모든 사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진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진짜 사실이고 팩트라고 해도 이걸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차에 의한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이 책은 일본과 한국 사이 갈등 요인,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아시는 위안부 문제, 쇠말뚝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친일파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만으로도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관심을 일본에 돌리고, 일본과 옛날에 그 과거 청산에 대한 걸로 돌리고 북한에 물자를 퍼주는 일을 계속하는 정부의 노름에 똑똑한 국민들이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런 갈등 문제를 한 개씩만 다뤄도 그 문제 한 개당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책 한 권에 잘 담아낸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스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책을 읽고 느낀 것을 얘기할 겁니다. 책의 내용은 추천합니다. 한번 꼭 궁금하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400페이지가량의 양이고 가격은 2만원 정도 합니다. 일단 이 책의 이제 가로 길이는 대략 14.5cm, 요 가로가 14.5cm고, 이제 세로 같은 경우엔 21cm가 안 되는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안 돼요, 21cm가. 그리고 두께는 22.5cm, 2.5cm 정도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제 들고 다니면서도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읽기 쉬운 책이 되겠네요. 일단 이 책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배상 문제, 사죄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의 변명 또는 항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본 측 입장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왔습니다. 우리 가해자 일본은 할 만큼 했다. 사죄도 했고 보상도 했고 이제 다 배상도 했고 다 한국이랑 합의를 봤다. 근데 합의본 사항에 대해 한국 국민 정서가 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복 배상을 해달라고 하면 일본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해줄 수도 없다라는 핵심 내용이 이 책을 요약한 겁니다. 물론 저는 한국 국민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의 35년간 점령하면서 일본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본이 뭔가를 해줬다던가, 우리나라가 점령국이지만 일본이 예의를 갖추고 대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점령한 사람, 아무래도 이제 점령 당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쉽게 말해서 회사에도, 같은 한 회사에서도 정직과 계약직이 있지만 이제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직들이 은근히 계약직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실을 이제 전에 듣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매우 감정적인 영역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해 왔으면 인정합니다. 무슨 뭐 쇠말동 문제만 해도 그게 일제가 이제 토지 측량을 하려고, 물론 우리나라를 데이터가 있어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측량을 하려고 한 이제 삼각점 측량을 위한 삼각점을 이제 쇠말뚝, 우리나라의 정기를 막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하는데, 그 땅에 쇠말뚝 박는다고 위대한 사람이 안 태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패전국도는 외세 침략을 막지 못해 점령당하면 그것이 설령 이제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해도 우리 앞에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외세 침략에 대한 우리의 예상되는 어떤 고통을 교육해야지, 일본을 겨냥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점령한 건 괜찮지만 일본 너희가 점령하는 건 안 돼, 일본 너는 그냥 미워 라는 식으로 교육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으면 일본보다 나았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국 남자놈들에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위안부가 됐을 거고, 중국 탄광에 한국 남자들이 강제징용을 당했을 거고, 중국과 인접한 중국 국경선에 있는 어떤 섬도 이제 독도 문제처럼 중국과 서로 싸웠을 거예요. 이게 만일에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중국 강점기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북한에 지원하는 걸 국민들이 관심 못 쓰고 가만히 있는 일본을 적대시해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당하고 국제적으로도 무시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심해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본 측의 입장도 듣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빨갱이보다는 토착외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미국과 어울려야 발전할 게 있고 이득 볼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 친해져서 뭐가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사회주의 국가 교역 친하기 전에서 이득 볼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나라 동포라고 생각 안 해요. 자, 좀 어이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만 같은 말 쓰지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뿌리는 같을지 몰라도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핵무기 우리나라에 쏜다고 하는 적대국을 왜 동포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전 북한이랑 통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동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북한 가서 평양 공연 보고 냉면 먹고 김정일이랑 악수하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죠. 근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는데 책임지고 있습니까? 뭐 이미 죽고 없죠. 책임 못 지고 있죠. 그리고 결론은 이용만 당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강한 국방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자 퍼주고 북한 눈치 보고 이용 당해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평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을 읽고 일본 입장의 말을 들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든 지든 참 두 나라 간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이제 전쟁 후에 생기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상 받은 쪽도 그렇고 주는 쪽도 그렇고 깔끔하게 끝나기는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외세에 침략당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최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충분하다고 느꼈던 아니던 일본은 사죄를 했고 보상도 했습니다. 물론 가끔 독도 문제를 갖고 도발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랄하고 있는 북한과 단교하는 게 더 큰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건 북한과 통일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 경제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의견일 뿐이지만 북한과 통일 안 됩니다. 북한은 애초 통일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 명령만 하면 다 사귈 수 있는데 뭐하러 남한이랑 통일합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김정은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그리워할 거다. 그리고 통일을 원할 거다라고 하지만 김정은은 북한에서 제일 자유로운 인간 중 하나예요. 자유를 뛰어넘어 절대 권력까지 갖고 있죠.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완벽한 통일이 아니고 연방제 통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죠. 아닙니다. 북한 권력가진 애들도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북한 국민들이 남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 통제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김정은과 북한 권력기관이 좋아할 리가 없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일본을 미워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거면 일본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민들끼리 재판을 할 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잖아요. 그럼 같아요. 문프가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일본 같은 강대국도 아닌데 자꾸 민비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다가 국제 따돌림 당했거든요. 그거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북한과 단교하시길 바랍니다. 괜한 일본에 화살 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불매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뻘짓거리입니다. 저는 열받아가지고 일본 불매운동할 때 일본 물건 좀 고가 제품을 3개나 샀어요. 오히려 일본 불매운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우리 국민이 문화혁명을 통해 옛 감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뭐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미 한국 많은 국민은 인터넷과 IT 기술로 무장해서 혁명 같은 거 없어도 항상 혁명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선동이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치인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정치인 입장에선 국민이 더럽게 말을 안 듣죠. 옛날에 인터넷 없고 IT 강국이 아닐 때는 이제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재미있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팩트들을 한 곳에 모아줘서 이 반일 종족주의란 책만 읽어도 일본의 입장을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국민들이 말 안 듣고 자기 탄핵하려고 그러고 지지율 떨어지고 북한 김정은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한테 왕따 당하고 참 힘들죠. 문재인 대통령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북한과 단교하는 겁니다. 나중에 북한이 밀고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과 단교하시고 국내 문제에 더 신경 쓰세요. 그럼 지지율 오르고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할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